그 얘긴 됐고 다른 얘기 하자.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욕도 아니고 비난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무례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써 웃고 다시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되뇌입니다. 왜 난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또 그냥 넘겼을까?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회의 시간, 내 말만 건너뛰는 상사, 모임 자리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삼는 친구, 같이 있는 사람인데 계속 나만 안 보려는 그 태도, 정확히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감각. 나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농담이었다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확실하게 작아졌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그건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입을 닫게 된 순간부터 처음엔 나도 말이 많았고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에는 가시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냥 좀 빠져 있어. 어휴, 답답하네. 대놓고 욕을 하진 않지만 툭툭 던지는 말들, 그 말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는 내 말 상대가 아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다. 넌 그냥 듣고만 있어. 그리고 그게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하는 게 두려워지고 내 말에 또 무시당할까봐 혼자 조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시입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지우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말문을 닫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존중이 사라진 관계입니다. 무시의 언어는 말보다 태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내 말은 끊기고 내 눈은 피하고 내 존재는 건너뛰어지고 내 의견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하지만 진짜 웃음은 혼자만 웃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나는 있는 사람이 아니라 채워진 자리에 놓인 빈 의자가 됩니다. 이건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무시란 건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너무 착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걸까?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선을 넘는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는 왜 그 침묵에 길들여졌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려. 웃으면서 말 걸고 밥도 사주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너한테 안 맞을 것 같아. 넌 그냥 빠져 있어. 아, 또 너야. 처음엔 그냥 농담이겠지.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2번, 3번 반복되면 이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만만하게 보이나?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자꾸 내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 이유가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무례하진 않습니다. 툭툭 가볍게 건드립니다. 한 번 웃고 넘어가면 그 다음엔 조금 더 세게 말합니다. 그건 멍청한 생각 아니야. 역시 넌 이래서 안 돼. 야, 시간 낭비다 진짜. 그리고 꼭 이렇게 덧붙이죠. 장난이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유난스러운 사람, 분위기 깨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참아도 이상하고 말해도 이상한 상황. 이게 바로 무시당하는 관계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첫째,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뭐 대수냐? 그런 걸로 상처받는 거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그들에게 감각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낮습니다. 진짜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타인을 무시하는데 익숙합니다. 자기의 안의 불안함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셋째, 무시하는 행동으로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권력이 있는 관계에서 이런 방식이 자주 나타납니다. 상사와 직원, 부모와 자녀, 연인 사이에서조차 말투 하나로 기선을 제압하고 상대가 위축되면 그걸 자기 우위로 착각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일방적으로 기울어집니다. 말을 꺼내는 쪽과 조용히 듣기만 하는 쪽, 존중하는 쪽과 지배하려는 쪽,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말이 줄어듭니다. 말을 하면 괜히 또 무시당할까봐 아예 생각조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긴장과 눈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존감은 서서히 침식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 모든 흐름을 내가 그냥 나니까 당연한 이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무시당한 내가 스스로를 무시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어떤 관계 안에서도 말을 아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했던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선을 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선을 넘도록 너무 오래 조용히 서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상황에서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권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참을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둘 중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으면 자존심이 무너지고 맞서면 관계가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세 번째 길을 말합니다. 나를 지키는 방식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싸움을 하거나 도발적으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공자는 말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예로 대하지 않으면 나 또한 예로서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예의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라는 건 서로를 존중할 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데 내가 계속 예의를 지킨다면 그건 예가 아니라 복종입니다. 공자는 그것이 관계를 파괴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상처받는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 안에서 나는 무가치하다고 해석하는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말과 시선에 휘둘릴 수 없다. 그건 당신의 영역이 아니다. 오직 내 선택, 내 해석, 내 반응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하신 말,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그 말이 저를 향한 거라면 불쾌합니다. 이건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 어려울 땐 시선 하나만으로도 그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자가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상대의 언어보다 더 강하게 내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물고기는 깊은 바다에서 논다. 작은 새는 숲에서 짹짹댈 뿐이다.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작은 새의 소리에 휘둘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장자의 이 말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가장 유연한 지혜입니다. 필요하면 거리를 두고 더 이상 감정의 중심을 상대에게 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다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첫걸음을 다시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 그 모든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화를 내야 하나요? 싸워야 할까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게 최선일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이건 단순히 자존감을 지켜라 라는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근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를 무시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혹시 저를 향한 거였다면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경계의 선언입니다. 상대가 몰랐던 척 넘어가려 해도 이 말 한마디는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공자도 말했죠. 군자는 말이 온화하되 그리 멍덩하진 않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 그게 진짜 예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처럼 권력의 불균형이 있는 곳에선 말 한마디로 더 큰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럴 땐 거리를 두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 가능한 한단둘이 있지 않도록 한다든지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감정을 실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를 곰곰이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든 그건 그의 영역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내 태도, 그건 오직 내 영역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진가를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도
모든 것을 꿰뚫는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반복해서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무시를 계속 참아내는 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나의 경계를 단단히 그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품위 있게 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문장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굳이 존중할 필요는 없다. 단순하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관계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웁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그걸 참고 있는 나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관계는 이상하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된 침묵일 뿐입니다. 인간다운 관계는 한쪽만 참아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너무 오래 참고 있으면 그건 곧 지배와 복종이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무시당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를 하나의 도구로 대합니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또는 집단 내에서 권위를 세우기 위한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그저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나는 나만의 생각과 감정, 존엄과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말하는 용기보다 내 안에서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제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혹시 누군가의 말에 자꾸 움츠러들고 그 사람 앞에서만 말을 줄이게 되고 의견을 내기 두려워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시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나는 스스로를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그 반복을 끊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더는 스스로를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존중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말없이 자리를 뜨는 것, 조용히 눈을 바라보는 것, 때로 단호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것, 그 모든 행동이 말해줍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중입니다. 나는 무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쉽게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관계는 늘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의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무시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를 존중할 것이고 그에 맞는 관계만 곁에 두겠다. 이건 결코 오만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자기 존중의 선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단호하게 당신 안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도 단단한 방식의 철학적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인문 산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고 당신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